조선 전기의 악무제도와 예약사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조선 전기의 악무제도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고려시대 때에는 제사 지낼 때 아악을 연주하고 그에 맞는 일무를 추었습니다. 그리고 연향, 그리고 연희 때는 교방을 중심으로 하여서 중국에서 들어온 당악, 그리고 우리나라 에서 만들어진 향악의 궁중무용, 정제를 연양을 했습니다. 그러나 조선시대에 들어서는요, 제4대 세종대왕이 신학을 창제하여서요, 회례와 제례를 위한 음악을 새롭게 창제를 했는데요. 이 회례가 무엇인가 하면 신하들이 모여있는 회의를 할 때 하는 음악이고요. 제례는 제사 지낼 때 시키는 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종대왕은 아악과 중국에서 들어온 아악과 향악을 우리나라의 음악을 절충하여서 보태평과 정대업 등의 새로운 음악을 작곡을 하는 걸 지시를 하고요. 제7대왕 세조 때에는 이 세종대왕 때 만들어진 기틀을 가지고 이 아악을 정비를 하고 회례와 조례죠, 조례. 그리고 종묘 제례악에 이 세종 때 만들어진 신악들을 사용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후대 9대 성종에 들어서는요, 조선 왕조의 예약적 기반이 확립이 되게 됩니다. 이 조선 전기에 악무를 담당하는 제일 높은 기관은 예조라고 했고요. 그 예조 아래에 장학원이라는 기관이 있어서 조선시대 궁중음악과 무용에 관한 실무를 담당을 했습니다. 근데 이런 전통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어서요. 국립국악원에 가시면 장학과라는 곳이 있어서 그곳에서 공연을 이렇게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악과 민소각, 즉 소각을 모두 이 예조와 장학원에서 관장을 했는데요. 아악은 특히 이 아악과 소각을 연주하는 연주자도 달랐습니다. 이 조선시대 때는요. 아악 같은 경우는 양인 신분의 악생들이 연주를 했고요. 소각은 천인 출신의 악공들이 연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인 소개할 때 전 악생입니다. 그러면 본인의 신분, 양인과 그리고 본인은 야악을 연주하는 사람이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악공 같은 경우는 천인 출신 그리고 소각을 연주하는 사람이 되고요. 그래서 악생 같은 경우는 아악부죠. 아악부의 줄임말, 아부의 제향, 제사의 아악과 이 춤, 일무를 담당을 했고요. 악공은 소각부에 소속이 되어서 제향, 제사에서의 연주되는 소각, 보태평 지무와 정대업 지무, 그리고 향악, 그리고 당악 음악을 연주를 했습니다. 이어서 교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궁중에서 연양을 하거나 할 때 모든 그 궁중 사람들로 다 할 수가 없어서요. 고려시대 때, 조선시대 때에 기녀들을 중심으로 한 악무를 관장하는 기관이 있었습니다. 이 기관에서 기녀들을 관장을 했고요. 이 교방을 또 장학원이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궁중과 지방 관하에서 악가무를 연행하는 여성 공연자 또는 그들의 공연을 이 여악이라고 했는데요. 이 여악들의 출신도 여전히 가장 낮은 계급인 천인 출신이었고, 왜냐하면 관기였기 때문에 여공인이라고 불리기도 했고요. 여령이라고도 했고요. 또 기약, 그리고 여기, 여자 기생, 또 줄여서 창기, 또는 관기, 여러 명칭으로 불렸습니다. 이런 여학들은요, 제례무를 제외한 연희에서 궁중무용을 연행했습니다. 이렇게 궁중무용에서 궁중무용을 하는 여학들이 있었지만 정제를 담당하는 무동,
남악이 등장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 무동은 춤추는 아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10세, 10여 세의 남자아이 무용수였습니다. 왜냐하면 유교 국가였잖아요, 조선시대가. 그래서 남녀가 유별한, 남녀 7세 부동석이라는 말이 있듯이 여성들이 주축이 되는 잔치에서는 여령들이 공연을 하고 여학들이 공연을 하고 또 회례라든지 이렇게 신하들이나 외국에서 오는 사신들, 그러니까 남성들이 있는 잔치에서는 이런 무동, 남악들이 공연을 하게 돼서 남녀를 이렇게 분리를 하는 것이죠. 이런 무동 제도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1433년 세종 13년에 회례연에서 정제 공연을 할 때 무동이 처음 도입이 되고요. 이렇게 회례연 같은 경우는 임금과 신하들 간의 공적인 잔치, 조례라고 조회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빈례, 손님, 명나라 사신을 맞는 연희에서 여학이 출연하는 것은 유교의 법도에 맞지 않기 때문에 남녀 7세 부동석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무동제도가 생기게 되는데 금방 또 이 무동제도가 폐지가 됩니다. 왜 폐지가 되냐면요. 10여 세의 남자아이를 이 무용수로서 되게 여자아이처럼 고운 모습을 유지해야 되는데 남자아이들이 이제 조금 사춘기가 오면 변성기도 오고 목소리도 변하고 또 수염도 나기 때문에 이 고운 모습을 유지하는 시간이 매우 짧아요. 근데 이렇게 궁중에서 연행을 하려면 또 오랜 기간 훈련을 해야 되는데 그 고비용 저효율인 거죠. 그래서 오랜 시간 투입을 해서 훈련을 시켰는데 1, 2년만 있으면 공연을 못하게 되니까 이 무동 제도는 비효율적이다라고 판단이 돼서 또 금방 폐지가 됩니다. 그런데 1510년 중종 때 들어서 이 무동 제도가 다시 부활을 합니다.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우리는 이 명분을 지켜야 되겠습니다. 남녀는 유별합니다. 그래서 무동 제도가 다시 부활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내진년 대왕 대비마마랄지 중전마마들을 위한 이 궁중의 여인들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서는 여학들이 출연을 하게 되고요. 이런 잔치를 내진년 또는 내연이라고 하고요. 또 회례연, 신하들이 참석하는 임금과 신하들이 참석하는 조례, 조회, 회례연회 그리고 명나라 사신이나 일본 사신들이 오는 빈례에서는 무동이 출연을 하고 이렇게 무동이 출연하는 공연은 외진연이라고 합니다. 줄여서 외연, 내연 하면 내연은 궁중 여인들을 위해서 베푸는 잔치, 외연하면 임금님과 사신 그리고 신하들을 위한 잔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조선은 이렇게 성리학, 유교 국가였기 때문에 주자의 성리학을 중심으로 의례와 예학을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학의 예학 이론에 따르면 성음, 즉 악의 도가 정치와 통한다라고 하는데요. 이 예학 이론이 조선시대의 악무제도와 춤문화의 바탕이 됩니다. 이렇게 유교 예학 경전 예기와 악기에는요. 음은 사람의 마음으로부터 생겨나는 것이다 라고 쓰여 있는데요. 이렇게 성음, 음악을 통해서 나라의 정치적 안정이나 불만의 양상을 살필 수 있다라고 믿었던 것이 바로 유교입니다. 그래서 악은 민심을 선하게 할 수 있는 것으로 사람들을 감동시키면 이 풍속까지도 바꿀 수 있다라고 이 조선시대 사람들은 믿었고요. 즉 예와 악을 터득한 왕은 덕이 있는 왕으로 성덕이 있는 왕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만큼 이 조선 전기에는 예학 사상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악기의 춤의 이론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사계절의 조화로운 기운을 모방하는 움직임으로써 만물의 이치를 표현한다라고 악기에 나와 있는데 이 자연을 모방하는 춤에 가장 중요했던 것이죠. 조선 전기에는. 그래서 하늘의 모습은 청명함, 땅의 덕은 광대함, 그리고 사계절의 순환하는 모습은 끝남과 시작, 그리고 바람과 비는 선회하여 도는 모습, 이렇게 도는 모습, 이렇게
그렇게 자연현상을 모방한 악가무의 조화가 형성이 되어서 윤리가 맑아지고 사람들의 심성이 모두 편안해진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와 악, 즉 음악과 춤이 조선시대 때는 세상이 스스로 화평하게 교화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믿었습니다. 따라서 이 조선시대 때 가장 좋은 춤은요, 자연을 닮은 모습, 그리고 자연의 모습을 모방한 춤이 가장 좋은 춤으로 여겨졌고요. 팔풍이라고 해서 8가지 풍이라고 해서 음기와 양기의 조화로운 흐름을 운영을 하고 바람으로부터 일어나는 다양한 움직임, 자연스러운 자연의 원리를 순응하는 그런 춤이 가장 좋은 춤으로 조선시대 전기에는 여겨졌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1474년에는요, 오례의 기초를 저술한 국조오례이라는 책이 편찬이 됩니다. 오례는요, 길예, 가례, 빈예, 군예, 흉예의 의식입니다. 1493년에 그리고 성종 악화개봉이 편찬이 되고요. 그러면서 이 조선 전기의 예악, 즉 음악과 춤이 정립이 됩니다. 그래서 오례에 기초한 악무가 목적에 따라서 배치되는 것이 이 조선 전기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었고요. 특히 이 제례 악무는 유교의 예악 사상을 바탕으로 제례 의식 절차에 따라 연행이 되었습니다. 국조 오례에 나와 있는 이 오례라는 것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길예, 흉예, 군예, 빈예, 가례 이렇게 5가지인데요. 짧게 말씀드리면 길예는 흉예에 포함되지 않는 모든 제사, 모든 제사하면 길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흉예는 상예, 장예 예절이 흉예고요. 군예는 군대의 의식과 예절, 그리고 12월에 있는 대나리에 귀신을 이렇게 쫓아내는 그런 게 군예에 속했습니다. 특이하죠? 그리고 빈예는 손님 접대 예절인데, 즉 사신 접대가 가장 많았겠죠. 환영 사신을 맞이하고 보내드리는 빈예, 그리고 가례, 왕실의 경축 의식에 대한 예절, 그래서 홀예, 왕세자 세손책봉, 중요한 행사들이죠. 그래서 궁의 각종 의례, 연향이 가례에 속합니다. 고려시대 때도 오례가 있었습니다. 고려시대의 오례와 차이가 있는데요. 특히 이 고려시대의 오례와의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조선시대 때는 유교 국가였기 때문에 연등회와 팔관회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임금과 신하들 간에 행하는 큰 규모의 회례 때 아악과 소각을 절충하여서 함께 연행하였고요. 궁중에서 연행되는 악가무가 일체된 춤을 정제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정제라는 표현이 이 조선 전기 때 처음 등장을 하는데요. 여러분께는 언제든지 정제라는 말을 들으면 정제는 궁중무용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음악 분류 체계에도 변화가 생기는데요. 고려시대 때는 아악, 당악, 소각 이렇게 세 분야였지만 조선 전기 때는 아악은 그대로 전승이 되지만 우리의 민소각이 당악, 향악, 신악 이렇게 3개로 분화되는 모습을 보입니다.